자, 이 시간은 399페이지 보시면 각종 등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399페이지, 그죠? 앞전에 잠깐 소개했던 변경 등기가 있고요. 부동산 표시 변경, 그 다음에 멸실, 그리고 넘겨보시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권리 변경, 이렇게 이어지고, 경정, 그 다음 말소 회복 등기, 여기까지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부기 등기하고 가등기, 요것도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가처분까지, 그죠? 일단 전체적으로 여러분 이제 앞에 그 각종 등기 앞부분에는 말소 등기 있잖아요. 나머지 등기는 출제 빈도가 아주 낮고 말소 등기 중심으로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부기 등기 있었죠, 아까. 주등기, 부기 등기인데 주등기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그죠? 부기 등기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요것도 이제 설명드리고 한 문제입니다. 예상 문제. 그리고 이제 가등기 있죠. 미리 본 등기 하기 전에 가등기 할 때 가가 미리 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 중심으로. 요거는 해마다 가등기는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데, 일단 강론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늘 설명드리고, 이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제 등기 절차로 들어갈 건데, 그죠? 이 세 파트 있죠. 말소 등기, 부기 등기, 가등기. 여기서 한 문제씩 꼭 세 문제 예상을 하시고, 자, 맨 앞에 399페이지 돌아왔어, 그죠? 변경 등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표시 변경부터 먼저 소개합니다. 개념만 설명드리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죠? 우리 처음에 등기부 할 때 등기부 있잖아요. 부동산 등기부 중에 표제부입니다. 이 그리는 거는 이제 여러분 실제 등기부를 보면서 또 설명드리지만 제가 그려놓고 설명드리니까 여러분 의의만 이건 보고 계시고 의의만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 표제부에 표제부 있죠, 여러분. 등기부 중에 표제부에다가 부동산 표시 있죠, 를 합니다. 그죠? 우리 이미 요거는 거는 봤죠. 표시번호 1번 적고, 여기가 토지 등기부이면 토지가 표시되고, 그죠? 건물 등기부이면 건물이 표시가 되겠죠. 그럼 이 토지 건물이, 토지나 건물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가 변경이 되는데, 예를 이렇게 들었죠. 그러면 토지 같으면 1 다음에 2입니다. 토지 같으면 토지 분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의에 보시면 토지, 부동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 같으면 번호, 구조 등 종류가 후발적이라는 거는 등기된 후에 변경이 됐을 때 하는 등기인데, 자, 여기 보세요. 토지는 분할, 합병도 있고요. 우리 지적법에서 배운, 여러분, 토지 분할도 있고 합병도 있고, 우선 지목이 변경되기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여러분은 대부분 요 하나의 예, 토지 같으면 분할을 생각하시고, 건물 요거는 이제 증축, 건물이 여러분 증축이 됐다. 그래서 요게 이제 1번 토지 건물이 이제 변경됐으니까 이거를 변경 등기를 하지요. 이것을 부동산 표시, 말 그대로입니다. 보세요. 토지 건물이 표시되어 있다가 변경이 됐으니까 이거 이름을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합니다. 내용은, 등기 내용은 다음에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겠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는 다시 말씀드리는 용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표제부에 이렇게 토지 건물이 표시되어 있다가 변경되는 겁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부동산 표시 변경은 1번에서 2번으로 등기합니다. 1 다음에 표시번호 2번. 요거 표제부에는요, 여러분, 이거 하나 우선 알고 계십시오. 표제부에는 이 부기등기라는 거는 1 다음에 2라는 주등기고, 이거 1, 2, 3 이렇게 1에 1. 이게 부기등기거든요. 1에 1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표제부에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표제부에는 부기등기 하지 않는다는 거는 표제부에는 다 주등기 1 다음에 1번 다음에 2번 이런 식으로 그죠? 주등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선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멸실등기가 나왔는데 399페이지 2번에 이것도 표제부입니다. 토지 건물이 등기되어 있다가 전부 있죠. 거기 토지 함몰이라고 되어 있지만 책에 그 1번에 바다, 그럼 토지가 멸실되는 거, 그것도 전부 멸실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적법에서 배웠죠. 바다 말소가 뭡니까? 토지가 지적공부, 토지대장 등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바다가 되면 등록을 뭐 시킨다? 말소. 이게 바다 말소 대장에, 토지 대장에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을 말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멸실 등기를 하는데 토지는 멸실되는 게 그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다가 된 경우고 건물은 있죠. 무슨 붕괴, 화재 등으로 건물 전부가 멸실되는 건데 그죠? 두 가지 예를 듭니다. 건물이 화재, 지진, 천재지변 있죠. 지진 등으로 멸실되는 수도 있고요. 화재로 없어지는 수도 있고요. 인위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건물주가 철거를 했거나 화재나 지진 등으로 건물 전부가 멸실이 되면 요거 무슨 등기합니다. 멸실 등기를 하죠. 요게 이제 토지 건물의 전부가, 그것도 일부가 아닙니다. 전부가 멸실됐을 때 하는 등기다. 요런 거고요. 앞전에 우리가 시작할 때 했던 것처럼 멸실 등기도 부동산 표시 변경, 요거 두 가지 1번, 2번에 여기까지 아시면 됩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 합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주등기로 하고 저걸 주등기라 그러죠. 부기등기 있죠, 이거 여러분. 부기등기 하지 않는다는 것. 또 이 뜻이 뭐냐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되고 앞전 시험에 31회 있죠, 여러분. 좀 가면 이제 기출문제 분석한다고 그랬죠. 31회 시험에 들어보세요. 건물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던 건물이 저렇게 철거되는 경우에도 멸실등기 하지만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 있죠. 건물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멸실등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이 멸실이 되면 그건 등기가 돼 있으면 왜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등기가 돼 있는지, 왜 그렇게 돼 있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그건 이제 지체 없이 멸실 등기 하라고 돼 있어요. 일반 토지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는 멸실된 후에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 하라고 돼 있고요.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멸실이 되면 그것은
그것은 우리 말하는 지체 없이 멸실 등기하라. 이런 게 이제 시험의 지문으로는 나옵니다.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 두 부동산 표시 변경 멸실 등기 하실 때 의의만 보세요. 지금은 내용은 그대로 두시고 이거 하실 때는 표제부 있죠. 표제부에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있죠. 이제 400페이지에 맨 밑에 그 3번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있죠. 요거는 여러분 거기 의의에 보면 등기 명인 그러면요. 갑구 얼구에 이제 갑구 그릴 겁니다. 등기되어 있는 권리자를 등기 명인이라고 그래요. 이제 갑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선 그려놓고 설명드립니다. 갑구에는 뭐 다시는 소유자가 등기가 되죠. 1번 소유자가 갑입니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고 이거를 얼구는 이제 얼구에 등기되어 있는 무슨 권리자, 저당권자, 전세권자를 말하겠죠. 이 소유자를 등기 명인이라고 그래요. 법에서는. 그냥 소유자 그래도 되는데 소유자의 표시 변경이 돼요. 이건 1의 1. 여러분 언제나 1의 1이 뭐냐? 부기 등기를 합니다. 요거는 계명 있죠. 시험에 거기 나중에 이제 여러분 그 의의를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계명이라는 거는 이름 많이 하죠. 요즘 소유자가 이름을 계명을 했습니다. 이름을 바꿨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주소 있죠. 주소가 바뀌었다. 이사를 가서 다른 곳으로 법에는 그걸 전거라는 거는 주민등록을 옮겼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 전거해서 주소가 변경되는 등기입니다. 자, 이거를 갑을 등기 명인이라고 그러고요. 등기 명인 표시 무슨 등기다? 변경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를 보십시오. 의의에 보시면 등기 명인 소유자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거 갑구에 있는 소유자 갑을 생각하시고 갑에 성명 있죠. 명칭 법인 같으면 명칭 주소 있죠. 사무소 법인은 사무소 소재지 같은 게 변경되거나 주민등록 번호도 요즘 주민번호나 거기 부동산 무슨 등기용 등록번호가 있는데 주민번호가 그 노출이 돼서 뭐 다른 기관에 의해서 주민번호도 이제 바꿔달라면 바꿔준다고 했죠. 법에서 이런 게 변경됐다. 그게 이제 등기 명인 변경인데 시험에는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 여러분 딱 두 가지 계명 아니면 주소 변경 이걸 가지고 묻습니다. 자, 요거 등기 명인 변경 요렇게 1번 다음에 1의 1입니다. 뭐 다 알고 있지만 소유자 갑이 소유권이 넘어가면 앞에서 했죠. 소유권이 넘어가면 당연히 1에서 2로 요렇게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겠지만 주등기로. 그러나 이거는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고 소유자 갑은 그대로 있고 계명이나 주소가 바뀌어서 소유자는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1의 1 이건 무슨 등기합니다. 부기. 거의 언제나 부기 등기로 한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고요.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은 권리의 변경입니다. 401페이지 보십시오. 권리 변경 이거는 그 앞에 의에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등 권리 존속기간 신축이라는 거는 기간 단축, 신축이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단축되거나 연장이 되거나 지상권에서 지료,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임차권은 차임,
저당권에서는 채권액이나 근저당에서는 채권 최고액인데 두 가지 예를 들 겁니다.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전세금이나 저당에서의 채권액이 증감인데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경우인데, 그죠? 우선 여기 보세요. 얼구. 이제 갑구 다음에 얼구입니다. 자, 얼구에, 자, 1번, 2번. 이런 식으로, 그죠? 1번 전세권. 아니면 2번 저당권. 반대로 있죠? 이렇게 써놓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된 권리의 순위죠. 1번이 저당, 2번이 전세해도 됩니다. 이건 관계없습니다. 1번 저당권 1억. 1억이라는 거는 1억을 빌리고, 돈 1억을 빌리고 저당을 잡았죠. 이게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다가 2번에 이제 전세권이 들어갔죠. 여기 1억은 전세권 배서의 전세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시험에, 그죠? 제일 많이 묻는 게 여러분, 저당권 전세권에서 요거 채권액이나 요 전세금 증액이라는 거는 1억에서 1억 5천. 전세권 같으면 전세금 1억 주고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2천만 원 더 올려달라.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요거 전세금 1억을 올려주죠. 1억 2천으로. 요렇게 증액 있죠. 증액을 하고 감액도 있지만은 대부분 증액을 묻습니다. 이걸 변경 등기를 하는데 이게 권리의 이름이, 그죠? 이름이 등기되어 있던 전세권, 저당권, 전세권의 권리가 변경되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권리의 변경 등기라고 해요. 권리 변경 등기라고 해요. 이게 이제 우리 말하는 변경 등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선 그죠? 크게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우선. 저 칠판에 맨 앞에 표제부, 저 표제부에 하는 토지 건물이 표시되어 있다가 분할, 증축에 따른 변경을 부동산 표시 변경. 그 다음에 갑구, 얼구에, 특히 갑구에 등기된 등기명의인 소유자, 갑의 개명, 주소 변경에 따른 변경을, 이걸 등기명의 표시 변경. 그 다음에 얼구에 저당권, 전세권 변경인데 요걸 권리의 변경. 그 다음에 요 권리의 변경 등기할 때요, 여러분 제일 많이 묻는 게, 가만히 설명 듣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당권자가 채권액을 1억 5천으로 처음에 1억을 빌렸다가 은행 가서 처음에 요 1억을 빌렸다가 1억 5천으로 증액을 하고 변경 등기할 때요, 후순위자, 이걸 전세권자 있죠, 이 사람. 후순위자, 전세권자인 후순위자가 있으면 이걸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 그래요. 그러면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요 제3자의 뭐가 필요하다? 승낙이. 근데 승낙해주면, 보세요. 1번 저당권자가 채권액 1억 5천으로 올리는데 2번 전세권자가 승낙할 수도 있고 1번을 변경하는 등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승낙해주면 1에 1이고요. 저기 변경 등기할 때 요 승낙해주면
요 변경 등기 할 때 1에 1이고 성락하지 않으면 3으로 해야 되죠. 1번, 2번 다음에. 그러면 1에 1은 부기등기고 3은 주등기예요. 그죠? 요 차이는 나중에 1억 5천으로 변경할 때 1에 1로 돼 있으면 변경 등기가 1에 1번, 1번으로서 경매 있죠. 돈 안 갚아서 경매가 붙으면 1번으로 1에 1은 1번으로 1억 5천을 배당을 받게 되고 3으로 돼 있으면 여기에 1, 2 다음에 3으로 변경 등기돼 있으면요. 1번으로 1억을 받고 2번이 또 배당을 경매할 때 1억 받고 3번으로 나머지 5천을 배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실무적인 이야기고 우리는 시험에 딱 하나 이 저당권, 전세권 반대로 이 전세권이 1번이어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당권에서는 채권액 증액,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증액 할 때 후순위자,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성락 여부에 따라 성락이 있으면 부기등기, 성락이 없으면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만 묻습니다. 시험에. 앞전 31회 시험에 나온 지문 하나 들어보세요. 지금 다 나중에 책이나 기출문제로 드릴 거니까 지금은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권리 변경 등기 할 때 후순위자 성락이 없는 경우에는 성락이 없을 때에는 주등기로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성락이 없어도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그러면 O다 X다. X. 그걸 시험에 묻는 겁니다. 계속 나왔습니다. 앞전 시험에 한 서너 번. 부기등기 나중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부기등기 할 때 요 이야기를 다시 할 겁니다. 성락 여부에 따라. 자, 요렇게 이제 권리 변경까지 소개했고요. 경정등기 이거 보세요, 여러분. 경정등기는 등기가 잘못 이제 변경등기하고 비교해 드릴 겁니다. 등기부에 등기가 잘못 기록되면 고쳐야 되죠. 그죠? 고치는 거. 고치는 걸 무슨 등기를 한다? 경정. 그 의 보시면서 등기가 완료됐다는 거는 등기부에 이제 저렇게 등기가 기록되고 그 후에 등기상 일부에 대한 착오나 빠진 부분, 다른 말로 그 빠진 부분을 한자로 유루,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이게 등기 내용과 실체 관계가 원시적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원시적, 그 말 설명합니다. 원시적 불일치를 바로 잡는 건데, 아까 변경등기는 우리가 여기 나온 변경등기 전체는 후발적 불일치. 그러면 후발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등기된 후에 무슨 변경이 생겼다 그 말이고, 후발적 불일치. 원시적 있죠. 거기 지금 의예요. 경정등기에. 원시적 이 말은 처음에 등기부에 처음에 등기할 사항을 기록할 때 잘못 기록했던 겁니다. 그걸 원시적이라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잘못 기록했으니까 고쳐야 되겠죠. 그걸 무슨 등기한다? 경정. 앞전에 그죠? 여러분 31회 시험에 나왔던 지문 또 하나 더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경정등기냐 변경등기냐 이거를 그죠? 물을 때 개념을 있죠. 뜻을 물었을 때 들어보세요. 등기 후 등기 사항에 변경이 생겼다. 그러면 등기 후에 변경이 생겼다는 말은 후발적 불일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변경이 생겼을 때 등기와 실체관계 일치하지 않을 때 변경 등기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경정 등기를 한다. 그러면 O다 X다. X. 경정 등기는
변경사항이 생긴 게 아니고 처음부터 원시죠. 잘못 등기했다. 이렇게 여기 아까 책에 있는 것처럼 나와야 되죠. 경정 등기도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내용에 들어가면 그냥 여기는 설명만 들으십시오. 부동산 표시 있죠. 아까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가 잘못됐다. 토지 건물의 표시가 무슨 소재, 지번 이런 게 잘못 기록되어 있으면 부동산 표시 경정 등기 그러고요. 갑부에 소유자 갑의 성명, 주소가 잘못 등기됐죠. 바뀐 게 아니고요. 잘못 기입되어 있으면 요거를 등기 명의 표시 경정 등기라고 하고 을구에 권리, 저당권, 전세권의 내용이 잘못 기록되어 있으면 요거를 고쳐야 되겠죠. 요것도 권리 변경 이렇게 이제 나눠요. 변경 등기하고 비교도 하고 또 이렇게 설명됩니다. 지금은 변경 등기가 뭐고 경정 등기는 또 무엇인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말소 등기 이게 아까 제가 아직은 그 말소 등기 의의만 설명드리겠지만 말소 등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시험에서는 의의를 보십시오. 여기도 등기상 전부입니다. 항상 여기 전부라는 것은 그죠? 1번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을 생각하십시오. 1번 저당권, 2번 전세권 전부 이 뜻입니다. 그 전부가 부적법하여 거기 부적법하다는 게 등기상 권리가 소멸했죠. 소멸이라는 것은 저당권 전세권이 소멸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존 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등기인데 자 일부가 아니고 전부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처음부터 저당권 전세권 등기 자체가 무효, 계약이 이런 계약 자체가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죠. 여러분 저당권 전세권 계약 자체가 무효일 때 계약이 무효일 때 저거 말소 등기가 잘못된 거죠. 계약이 무효면 뭐도 무효다. 등기도. 그러면 저당권 전세권이 뭐 돼야 되겠죠? 말소. 근데 말소가 돼야 되는 그 등기가 말소 등기고 그 다음에 권리 소멸. 여러분 등기되어 있던 권리가 소멸했다. 저당권에서는 1억, 돈 1억을 다 갚았다. 돈 1억을 다 갚았다는 게 채무 변제, 돈을 다 갚고 저당이 소멸하죠, 이거. 그러면 이 저당권은 말소, 요렇게 합니다, 여러분. 등기부상에 1번 저당권을 요렇게 지우죠. 실선을 긋는다는 게 요렇게 붉은 선입니다, 원래. 이렇게 붉은 선을 그어서 저당을 지우죠. 그 다음에 전세권에서는 기간 만료. 뭐 대부분 시험에 아까 저당은 채무 변제, 전세권은 전세권 등 기간 만료로 요게 이제 소멸하면 요 전세권이 요렇게 이제 말소가 되죠. 물론 전세금 1억은 반환해야 되겠죠. 그건 뭐 민법적 이야기고 우리는 요 전세권 전부가 1번 전부, 2번 전부 이 뜻입니다. 전부라는 말이. 요렇게 해서 말소 등기를 합니다. 등기부에 보면 저기처럼 저렇게 실선이 그어져 있으면 말소된 건데 그러나 말소할 때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실무에 가면 실제 등기부를 보면요, 여러분. 그냥 저렇게 지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이렇게 섭니다. 3번에서 1번 있죠, 1번. 요 1번 저당이 말소가 됐다고 이렇게 쓰고 1번을 지웁니다. 다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등기부에. 2번 지울 때는 4번, 2번 말소 이렇게 적고 2번을 지웁니다. 말소 등기는요, 할 때마다
요거 말소 지울 때마다 몇 번을 지웠다고 이렇게 1번, 2번을 이렇게 말소했다고 적고 말소를 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말소 등기입니다. 나머지 조금 이제 내용은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되니까 여러분 말소 등기가 뭐다 요것만 또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은 말소 회복 등기 보세요. 403페이지에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에 여기는 이제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부적법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원인 없이 등기가 이게 지금 이제 말소에 대한 말소 등기에 대한 연장인데 말소가 됐는데 저게 저당권 전세권이 그죠? 부적법하게 원인 없이 말소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소되지 않아야 될 등기가 말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말소 무슨 등기를 합니다. 회복. 자, 말소된 저 1번 저당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말소 회복 등기예요. 그리고 1번을 다시 여기다가요. 1번을 다시 쓰고 이 말소된 저당하고 똑같이 다시 적습니다. 회복. 2번 전세권이 말소됐다가 회복 등기할 때는 여기 다시 2번 똑같은 순위번호 2번을 쓰고 말소 회복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말소됐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러분 실무에 가면 말소 회복 등기를 실제로는 거의 잘 없어요. 실제로는.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 이제 말소된 등기가 잘못 말소되어 회복하는 것을 말소 무슨 등기를 한다? 회복. 여기까지.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자, 들어보세요. 변경, 세 가지 변경, 경정, 말소 회복, 저기, 멸실, 요런 등기가 각종 등기에 이제 먼저 배웠는데, 이 중에 한 문제, 꼭 한 문제인데, 말소 등기 있었죠. 요거 중심으로 나오니까, 나머지 등기는 출제 빈도가 낮다. 그렇게 아시고, 자, 넘겨서 404페이지 부기등기가 나왔죠. 8번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늘 부기등기 하는 경우가 앞으로 이건 등기 다 배우고 등기 전체를 배우고 다시 정리하시면 되는데 어떨 때 부기등기 하느냐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 표제부에는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거 하나. 표제부에는 부기등기 하지 않습니다. 전부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주등기로 합니다. 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죠. 다음 중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 오지선다 5개 지문을 써놓고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등기 물어가지고 답이 부동산 표시 변경. 이건 주등기로 하니까요. 저건 주등기로 하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이런 게 이제 답으로 나옵니다. 부기등기 예상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떨 때 하는지 아니 부기등기 하는 경우가 아닌 거. 또 하나 갑구에 이거 있죠. 아직도 등기 명인 개명도 나왔고요. 시험에 개명 주소 변경 나와가지고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이거 다 무슨 등기로 합니다. 부기. 이건 언제나 합니다. 저건 주등기 하지 않죠. 특히 시험에 제일 많이 묻는 거 이거 아까 권리 변경 등기 할 때요. 여러분 저당권에서는 채권에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증액에 따른 변경 등기 이거 할 때 후순위자 그걸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 그래요. 등기법에서는 후순위자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성낙 여부에 따라 성낙하면 부기 성낙하지 않으면
주등기로 한다는 거. 이거요. 계속 묻습니다. 여기까지 소개하고 나머지 나중에 여러분 부기등기를 어떨 때 하는지는 저렇게 등기부를 보면서 이해해야 되고 거기 책에 부기등기 하는 거 쭉 적어 놓은 거 다시 저도 무슨 자료나 수업 자료 이런 걸 정리해 드리겠지만 그걸 외우는 거 암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기등기가 뭐다는 것만 지금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주등기에 아까 1번, 2번 저런 주등기에 1의 1, 2의 1, 3의 1 이렇게 하는 등기를 부기등기라고 그래요. 그죠? 그게 이제 왜 그런 부기등기 하느냐 이 이야기 했었죠 여러분. 1번 소유자 갑이 소유권이 넘어가면 1에서 소유권이 넘어가면 1에서 1의 1로 갑니까? 2로 갑니까? 2. 그건 당연히 1에서 2로 가지만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고 소유자는 그대로 있고 개명, 주소가 바뀌었을 때는 이건 1, 2가 아니고 1번에 대한 변경이니까 1의 1 이렇게 등기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고 주등기냐 5개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의 지문 내놓고 이게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걸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로 하느냐 그걸 묻는 거죠. 원래는 등기는 주등기가 원칙입니다. 그죠? 주등기가 원칙인데 부기등기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걸 묻는 것이고요. 자 이제 가등기가 있고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405페이지 맨 아래 가등기.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에 의한 가처분 등기하고요. 끝에 그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압류 가등기 먼저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시 삼형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비교해 드릴 겁니다. 자 우선 가등기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표제부 여기는 이제 표제부 여기는 가등기 하지 않습니다. 표제부에는 부기등기 하지 않는다. 가등기 하지 않는다. 가등기 못한다. 그건 이제 갑구나 뻘구에 하는 게인데 가등기는요. 가장 대표적인 요거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등기부를 보면 그죠? 1번 소유자 갑이 있고 민법에서 배우는 그대로입니다. 가등기는 여러분 민법부터 출발합니다. 그 의에 가등의를 잠깐 읽고 볼까요? 가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대상이 되는 권리. 이 등기가 가등기 다음에 본등기 대상이 되는 권리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 보존하는 때 한다. 그러놓고요, 나중에 청구권 이야기 여러 가지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십시오. 갑이 을에게 매매하기로 예약을 하고 매매 예약입니다. 매매 예약이라는 거 다 아시죠? 매매하기로 미리 예약을 하고 계약금 있죠.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에게 계약금을 10% 매매 대금의 약 10% 정도의 계약금을 주고 그리고 이제 가등기를 칩니다. 여기 나중에 여러분 본등기 있죠.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 하기 전에 미리 가등기 나중에 제가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 세 등기는 가가 미리 예비로 한다 그래서 이걸 예비 등기라 그래요. 예비 등기. 그럼 이번에 가등기를 칩니다. 이거를 법적으로 말하면요. 들어보세요.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여러분도 앞으로 집 사고 땅 사고 집 살 때 매매하기로 예약을 하고 계약금 주고 저렇게
가등기를 미리 쳐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본계약이 되고 잔금, 계약, 매매에 따른 잔금을 다 치고 그리고 여기에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가등기예요. 미리 등기를 해둔다 그런 뜻입니다. 실무에 가면 가등기를 잘 안 하는데 많이 하지 않는데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가등기를 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본등기를 해가게 되는데 늘 시험에 나오는 유형 하나 보세요. 가등기, 본등기 하기 전에 여기 가등기 밑에 가등기 쳐놓고 본등기 하기 전에 소유권이 1번 갑으로부터 3번 있죠. 여기 밑에 보세요. 3번에 제3자 병한테 넘어가죠. 계속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제3자 병은 가등기 돼 있는 이 가등기를 했는데 여기에 본등기 하기 전에 제3자 병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가등기 돼 있는 부동산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등기 돼 있는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이 됐을 때, 처분돼 갔을 때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제3자 병은 가등기, 본등기 하면 여기다가 가등기에 비해서 본등기,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치면 이제 소유자가 되죠. 그거를 가등기, 본등기 하면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순위가 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 본등기와 소유권 이전 본등기와 저촉 또는 권리를 침해하는 이 제3자 병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를 하게 되죠. 직권으로. 가등기, 본등기 하고 나서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결론은 여러분은 제가 이런 이야기 하죠. 실무상. 여러분은 을처럼 가등기를 이렇게 쳐가지고 본등기 하는 을과 같이 저렇게 해야 되고 병처럼 이 병과 같이 가등기 돼 있는 부동산을 본등기 하기 전에요. 가등기 돼 있는 부동산을 저렇게 병과 같이 이전 받아가거나 저렇게 처분 받아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당연히 이거는 병은 본등기 치면 직권 말소되니까요. 그래서 가등기 원인에 보면 등기부에 여기 아직 등기부 없지만 가등기 원인란에 보면 이렇게 매매하기로 예약을 했다고 적어져 있고 그에 따라 저렇게 가등기를 칩니다. 여기까지만 소개하고요. 가처분만 여러분 407페이지 보시면 가처분은 가압류하고요. 여기 지금 책에는 없지만 의만 보시고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제도로 금전채권을 제외한다. 좀 이따 설명합니다. 금전채권,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가압류고요. 좀 이따 비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압류고. 여기는 처분금지, 어떤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등기 설명드렸지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요거 잠깐 비교해 드립니다. 이 부동산에 여러분 거리입니다. 이 건물입니다. 여러분 집, 여러분 건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유자 갑인데요. 저기처럼 여러분 소유자가 요거 갑인데 요 소유자 갑의 부동산에 소유자 갑의 건물에 가등기가 들어왔다. 가등기를 쳤다. 저거 앞에 등기부와 똑같이
가등기 쳤다는 거는 을이 갑으로부터 매매하기로 뭐를 했다? 예약. 이거죠. 여러분이 을이라면, 갑이면요, 내가 여러분 집에 가등기가 들어왔다면 내가 갑이고 을이, 매수인 을이 매매하기로 예약을 하고 가등기 쳤고, 내가 을이면, 내가 있죠, 내가 을이면 갑의 집에 내가 매매하기로 예약을 하고 가등기 친 거죠. 가압류는요, 여러분, 가압류가 들어왔다. 을이 갑의 집에, 갑의 건물에. 이건 금전, 돈을 받기 위해서 돈을 안 주면 이 돈이 빌려준 돈, 무슨 돈, 아무 그 구분 없이 빌려준 돈, 공사 무슨 대금, 물품 대금, 무슨 돈이든 상관없이 돈 안 주면, 돈을 안 갚아주면 가압류를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 재산에. 그럼 여러분 집에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거는 누가 나한테 돈 달라고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소송 등을 하기 전에, 이거는 미리 법원에 소송하기 전에 뭐를 먼저 친다? 가압류를 먼저 치는 겁니다. 가처분은요, 여러분, 가처분이 들어왔다. 을이 갑의 집에, 아니면 여러분이 을이면 저 건물을 처분금지, 처분 못하게 가처분 앞에는 항상 처분금지라는 말이 붙습니다. 저 건물 자체를 가지고 갑의 집에, 갑의 건물에 을이 저게 내 거다, 자기 거다, 아니면 민법에서 말하는 을이 갑을 상대로 저 집을 어떤 이유든 집을 내놓으라든가 아니면 저 집에 대한 권리를 을이 주장할 때 갑이 저걸 처분하면 안 되니까 미리 처분금지 가처분을 거는 겁니다. 그럼 가압류하고 가처분의 차이는 돈이냐 처분금지냐, 그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구분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마지막 요 시간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이 어떤 원인, 무슨 원인으로 들어가는지 그것만 구분하고 계시면 되고요. 요 가시, 삼형제 등기 있죠. 세 가지. 그 나중에 다시 또 가등기 중심으로 제가 상세하게 이제 설명드릴 거고, 408페이지에 구분 건물 등기 절차, 요거는 여러분 오늘 아까 첫 시간에 제가 아까 앞에 등기부 할 때 아파트 등기부 거기만 우선 보고 계시면 되고요. 등기하는 거. 그리고 이의신청 있죠. 410페이지. 요거는 맨 끝에, 나중에 제가 등기관 처분의 이의신청은 맨 마지막에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앞으로 각종 무슨 등기를 제가 먼저 설명드렸고요. 이제 358페이지 보시면 그 등기 의의는 아까 첫 시간에 이제 설명드렸고, 등기 분류 요거는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등기 분류 쭉 소개했고, 이제 요건 제가 분류만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등기할 사항이 물건과 권리 다 이제 기본적으로 했지만 여기하고 효력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358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쭉 이렇게 이제 갈 겁니다. 미리 말씀드렸죠. 강론, 소유권 보존 이전, 용의권 저당, 그리고 이 시간에 각종 등기를 먼저 설명드린 거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종 등기가 뭐다, 요걸 개념, 용어만 지금 설명을 먼저 드린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등기 총론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